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쌤들 모시고 노후를 튼튼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재무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50대 은퇴 예정이신 분들 위주로 재무관리 강의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은퇴를 맞이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은 양가적인 감정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무언가 허탈한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아울러서 오지 않나 싶은데, 은퇴 설계에 대해서 우리 쌤들 생각을 한번 여쭤봤더니 은퇴 준비야 이미 너 늦었지 않을까, 지금 시각하기에 너무 늦었으니까 내 자식들에게 조금 희망을 걸면서 나는 좀 포기를 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짝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모으자. 노후 준비가 왜 사치인가를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자녀의 교육비가 너무 높다, 시간 흘러가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런 단기적인 사고 내지는 노후 준비 방법을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정신승리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언젠가 시간이 이렇게 탁탁탁탁 흘러갔을 때 내가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상황은 절대 없더라.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 정년 49.5세나 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한다 내지는 진짜 소득 활동을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그 나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어떤 자료에 따르게 되면 71.8세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기존에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꾸준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돈을 버신 것으로 나머지 30 내지는 40년을 버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0대를 노리는 여러 가지 리스크, 대표적으로 창업,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거의 27.5% 정도는 창업을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사실은 이 50대 이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더라. 변수가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컨스턴트, 상수로 집어넣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60 이후에 사실 여기저기 이제 아프고 결리고 쑤시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꾸준히 의료비를 지출하는 비율 자체는 거의 한 82% 정도로 급상승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료비 지출의 어떤 목적의 용도로 통장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이나 보장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에 사실 대출이 있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정지출, 어떤 빚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50대 이후에 어떤 알찬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떤 리스크를 극복하고 은퇴 설계를 지금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부터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먼저 지출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는 소득은 사실 빤한데 내가 나가는 구멍이 너무나 많게 되면 사실은 내가 돈을 모을 수는 없어요. 이 지출이라는 것은 소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소득이 많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출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지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결혼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혼 자금, 중고등학교 내지는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이 교육비 지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교육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50대 가정 가구의 월소득이 평균적으로 563만 원이라고 해도 거의 소비 지출로 331만 원 평균, 그러니까 59%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의 지출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수지 지표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벌어들이는 총소득에서 우리 집이 쓰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 금액을 제외한 모든 지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줄일 수 있는 비중을 찾고, 이 지출을 줄이려고 할 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따로 분리해 두시는 거 굉장히 좀 좋습니다. 고정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결제가 되어서 나가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라면 보험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월세나 통신비, 뭐 자녀 학원비, 기타 등등인데, 자, 여기서 선생님들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험료가 지출이냐? 나한테는 저축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보험은 크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뭐 실손보험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의 용도인 거죠. 통상적으로 연금저축보험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뭐 보험 이런 애들. 제가 이렇게 양분해서 따로 설명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는 내가 납입하는 그 요금은 언젠가 금을 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적립금인 거죠. 네, 납부금이기 때문에 그냥 지출로 잡아주시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지출이 있습니다. 변동지출은 식비나 오락, 문화, 생활비, 뭐 교통비 이런 것들. 그래서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따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맞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매달 쓰시는 지출이 있죠. 그 지출을 가계부를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한 첫걸음이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개인의 특성 내지는 라이프 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쓰셨던 어떤 이력이자 경험 내지는 경력이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는데, 선생님들 눈 덮인 그 어떤 황야 내지는 들판 언덕 걸어가실 때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발자국이 쭉 찍히잖아요. 그 발자국이 찍힌 대로 선생님들 앞으로 걸어가실 확률이 거의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과거에 썼던 지출대로 난 앞으로도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계부를 쓰신다라면 거기에 한 줄 더 추가하셔서 예산 항목까지 한번 작성해 보셔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셔서 다음 달에 어떤 예산에 반영해 보시는 거 좋지 않나 싶고요. 하실 수 있다면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돈을 지출했는지를 월별로 하시면 좋으시겠지만 힘드시다. 그러면은 뭐 분기별 내지는 뭐 반기별, 그래서 3개월 내지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지출에 있어서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상 예비 자금은 뭔가 하면은 선생님들이 추후에 향후에 갑자기 큰 돈, 목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막아둔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가래로 막을 것을 이제 호미로 막아준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저수지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비상 예비 자금의 용도로 어떤 통장이 좀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 비상 예비 자금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모으는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얼마를 모으셔야 되는가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 월 지출액의 뭐 3배 내지 6배. 맞벌이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쌍발 엔진이죠. 엔진이 2개인 거야. 2개다 보니까 한 엔진은 이제 꺼줘도 되니까 월 생활비 한 3배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호벌이시라면 아무래도 이제 엔진이 하나니까 한 6배 정도 마련해 두시면 좋은데, 이 목적 작업에 모으실 때는 은행에 뭐 수시 입출금 예금 통장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1%대라도 연할 내지는 분기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계산하는 증권사의 CMA를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수시 입출금 예금 통장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이자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어떤 제공하고 있는 쉐이프박스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여기에 이제 넣는 것도 좋겠지만, 적금처럼 넣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매달 한 번씩 25일 봉급이라면 24일 날 저녁에 남아있는 잔고 5천 원이든 뭐 만 원이든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 아이를 그냥 나는 이렇게 저수지 통장으로 옮겨둘 테야. 이렇게 해서 모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우리가 타실 때 그냥 나 이거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넣어 두셔도 굉장히 좋은 저축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